네, 각 기관이 종무식을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이 12월 30일이죠. 내일이면 2019년이 작별을 고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국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무식, 시무식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밀렸던 법안 처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은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표결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 연결을 해서 이 처리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1 협의체에서 공수처법 실무 협상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부터 연결합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일단 오늘 예정대로 표결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오늘 본회의가 잡혀 있고요. 예, 예. 국회법에 따르면은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즉각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네. 오늘 표결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일단 그 표 계산을 좀 해보셨습니까? 뭐 다양하게 표 계산들은 하고 있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이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안에서 지금 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아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문 드렸던 건데요. 네. 위원님? 네네네. 네네네. 바른미래당 뭐, 일부 의원들의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자신하십니까? 사실 지금 표 계산을 저희들도 하는 이유는 긴장을 해서 그렇다는 의미겠죠. 네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까지 이제 공조를 했던 분들 중에 네. 반대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네. 표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 작업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설득자 계속. 근데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네. 지금 수정안을 냈고요. 지금 이렇게 네. 되면은 이 권은희 수정안부터 이제 먼저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수정한 내용을 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공수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안이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는 수사 대상 범죄 폭을 대폭 줄였고요. 네. 두 번째는 기소권을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행사하도록 그렇죠.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흠.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서 기능할 수 없는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수정안을 보면 애당초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권은희 안의 어떤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그럼 최종적인 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를 질문을 드리면 입장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은 왜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에서 그 수용이 안 됐던 건가요?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예, 예. 네, 왜냐면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기소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예.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수사 정보 유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허. 예. 이 지점에서 사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의 그 공수처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통보 조항 때문에 문제를 삼는데 네. 문제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 정보가 유출될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기소심의위원회가 수사 정보 유출에서는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수사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기소도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경우도 많은데 네. 제가 이제 변호사 시절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해봐도 시민 그 배심단을 꾸리는 과정이 그렇게 신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행정력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의 결정 자체가 굉장히 늦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기소권 자체를 이제 완전히 시민들이 결정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이제 검사의 어떤 기존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기소권이라는 부분을 형해시키는 측면도 있어서 법리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협상 테이블에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더 나가서 양형까지도 배심원단에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판단을 하죠. 네. 그런데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적 의견을 주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재판은 아시다시피 수사처럼 밀행성이 보장돼야 된다든지 또는 신속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미국의 대배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왜 가능하냐면 미국은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도 구속된 사람들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법제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보조항 말씀하셨는데 이제 통보조항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나 경찰처럼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이게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입장에 동의를 표하는 사람들은 공수처가 검찰의 상위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통보하도록 하느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던데요.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장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마치 통보조항이 상하관계를 규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당연히 수사기관이 이 통보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이 통보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선적 관할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하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관할을 정리하는 문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보를 한 후에 조기에 어느 수사기관이 이것을 맡아서 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원안의 경우에는 사실 우선적 관할권이 있고 그 우선적 관할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첩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있었지만 언제 이첩을 받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한참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달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거의 검찰이 다 수사했는데 공수처로 보내게 되고 그러면은 해당 수사기관 입장에서 내가 거의 다 해놨는데 갑자기 뺏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검찰의 수사를 충실히 받았는데 공수처 수사를 또 받아야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고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통해서 뭐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자분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통보 그다음에 관할을 결정하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 보셨죠? 이 통보 조항을 놓고 이게 과거 참여연대 아니었는데 박주민 최고위원이 참여연대안을 받아서 결국은 삽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했던데요.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언론에서 뭐 제가 뭐 밀시해서 뭐 주도해서 대검이 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어떤 게 진실입니까? 제가 내부 논의를 다 밝힐 수는 없고 또 각 조항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다 밝히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이 조항을 제가 넣자고 한 건 아니었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라고 하는 게 의원님 개인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통칭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협상 테이블에서 제가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가지고 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민주당이 주장해서 넣은 것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그렇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 수사의 공백이나 혼란을 없앰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조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이제 그 이탈표를 기대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탈표를 좀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법안 통과의 원칙은 기명 투표입니다. 왜냐하면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누가 찬성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함으로써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대원칙입니다. 음. 이 대원칙을 훼손할 만큼 그런 식의 어떤 꼼수를 과연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반대합니다. 반대하시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조홍천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도 이 공수처 설치법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나오던데 민주당 안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통과를 자신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하게 설득하고 있고 대화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굉장히 하고 있지만 그리고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통과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과는 될 것이다. 낙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에 앞서서 그러니까 먼저 표결이 이루어지는 권은희 수장관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될 것이라고 또 보시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네, 왜냐하면은 권은희 의원 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질적으로 이 20몇 년간 논의해왔던 공수처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공수처를 그렇다고 또 반대하는 분들이 또 찬성하기에는 또 굉장히 애매한 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쪽에 이제 표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안이라서 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권은희 안에 찬성표 던지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입장은 공수처라는 기구가 뭐 옥상 5개 기구이고 공수처라는 기구가 아예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 안이 뭐 한국당 의원님들이 흔쾌히 찬성표를 던질 만한 안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뭐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